지금은 인생 100세 시초라고 하는데 퇴직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 경찰분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경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후배 경찰관들이 퇴직을 앞두고 총장님께서 준비하게 하거나 특히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선배님께서 먼저 퇴직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한번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미흡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막상 아무런 준비도 없이 퇴직을 하고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직에 있는 동안 적어도 몇 년 전부터라도 퇴직을 준비해서 막상 퇴직을 하고 나서는 당황하지 않거나 준비하는 굉장히 그런 준비를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 조직에서도 그 퇴직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그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선배님들께서도 나름대로 퇴직을 앞두고 뭔가를 한다고는 했지만 나가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네. 근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60갑자 인생을 사는 세대하고 100세 인생을 사는 세대가 프로그램이 다른데 100세 인생을 살도록 꿈 나와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60갑자 인생을 사는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나를 맞춰오다 보니까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100세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60갑자를 사는데 조금 더 연장된 이런 인생들을 이제 살고 계신 거고, 그럼 우리 여기 현재 남아있는 경찰관들은 전부 60갑자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이에요? 우리 선배님은요? 저도 100세 인생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100세 인생인데 절단 났죠. 100세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퇴직을 하셨으니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60갑자 인생은 여러 어른들이 지금 아는 바와 같아요. 근데 100세 인생은 프로그램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40까지 갖추는 거예요. 40대까지. 그리고 인생을 언제부터 사냐면 50부터 36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2번 다녀요. 기초를 배우는 기초학교를 다니고 현장 실습 교육을 하는 사회의 현장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 경찰을 퇴직했다고 그러는데 퇴직한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졸업한 그죠? 현장 실습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근데 이 현장 실습 학교에서 뭐를 공부하고 뭐를 배웠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못하고 퇴직인 줄 알고, 퇴직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러 갔다는데 이제 절단한 거지. 그때부터 살으라 그러니. 이래서 절단인 거예요. 그러면 21세까지는 이 교육기관에 의한 이 시스템 교육, 그러니까 기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타고난 소질에 따른 기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20대까지 요거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어느 조직인가에 내가 이제 깃들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속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회라고 하는 학교에 이제 내가 다시 입학을 해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리면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상대가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요 실습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일도 주어졌고 환경도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이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조직을 가면 거기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흡수해내고 어떻게 내가 써내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화를 잘 이루어내서 그 사람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서로 교류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느냐, 요 공부를 30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인연과 환경을 30대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직장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30대를 지나갔어도 너는 사회에서 공부거리를 다 준 거예요. 그러면 40대에 이제 뭐라 그러죠? 30대에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 사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서서히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뜻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뜻을 세운다. 요 뜻을 세웠으면 40대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 나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테스트하는 환경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바르게 네가 뜻을 세웠고 그 뜻이 얼만큼 굳건하게 섰느냐. 요게 부록의 시대라고 하는 40대에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 테스트를 어떻게 내가 치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고문으로서 그 조직에서 성장 발전해 나가야 될 이 사람이 있고, 사회에 나가서 그 위치 내지는 사회의 다른 이 위치에 가서 자기의 뜻을 펼쳐야 될 사람이 있고, 이제는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다시 출발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50대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돼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50대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냐. 내 앞에 오는 사람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내가 바르게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어요. 무엇을 가졌든 관계가 없어요. 그 힘이 작든 크든, 어떤 재주를, 내가 돈을 가졌든 직위를 가졌든 어떤 그 수려한 용모를 가졌든 어떤 것을 가져도 관계가 없는데 그 힘을 어떻게 써서 상대한테 이롭게 하고 상대로부터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내느냐, 요것이 나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해요. 그래서 12년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못 살으면 그 안에서 또 떨어졌다.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게 3번 와요. 12년 3번. 그래서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12년을 잘 살아내면 떨어질 일이 없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2년을 다시 살아내면 계속 위로 올라가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100세 인생을 살도록끔 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운용의 시대가 아니고 성장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주어졌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바르게만 잘 산다면 나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또 받들어져서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삶이 52년생부터 태어난 요 100세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를 이제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나 자신을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를 둘러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한테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어딘가 홀로 섰을 때 내 주위에 나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자들이 있는가? 없다면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왜? 니네 벼슬 자랑만 했잖아. 벼슬 자랑하고 그 힘 있다고 힘을 남용하고 아랫사람들 함부로 대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따르냐? 아랫사람한테 내 의무는 행하지 않고 아랫사람들 부려먹는 데만 그냥 온 힘을 다 썼잖아. 그러니까 내 주위에 누가 와요? 그리고 경찰이 내 모든 일을 하는 터전인 줄만 알고 사회에도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회는 방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 다 방치해놨잖아요. 가정 방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만 당할 일만 남았지. 퇴직하고 나서는 이혼장이 기다리지. 안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 이제 절단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봐. 네 옆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태도, 네 옆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이것을 보고 들으면 다 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반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작은아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동의해주고 지원해줘라. 그리고 상대가 무슨 일인가 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어려움에 빠지거든. 그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줘라. 요 의무를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제부터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따르게 되고 사람이 붙게 되는 겁니다. 요것을 3년간 노력하고 내가 사회에 나간다면 이 경찰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사회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 나가도 바닥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받쳐주는 그 자리 연장선상에 사회에 내가 설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 자리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첨탑같이 생긴 산이 이렇게 있어요. 경감까지는 요 땅하고 붙어 있어요. 땅하고. 경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기 이제 홀로 선 산이야. 이렇게. 그지? 그럼 나는 지금 몇 층쯤 와 있어요? 10층 높이의 산으로 와 있어. 앞뒤 없어. 여기는 지금 몇 층쯤 와 있어? 우리 서장님은? 8층쯤 와 있어.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절단이지. 이제 부서지지. 앞뒤 없어요. 이 다리가 경감까지는 뒤로 돌아갈 땅이라도 있지. 경정부터는 없다니까. 근데 바닥바닥 여기까지 왔잖아. 왜 왔어? 죽으려고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에? 손 들어볼까? 대답을 안 하면 손 들어야 돼요. 죽으려고 온 사람. 앞으로 여기도 해당되잖아. 죽으려고 갈 사람. 살려고 가거나 간 사람.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뒤로는 못 돌아가. 여기서부터 내가 이 산에서 이 산으로 가는 길을 내야 돼요. 에? 이 산에서 이 산으로 가는 길을 내가 내서 여기를 건너가야 돼. 안 그러면 넌 나락으로 떨어져야 돼. 그런데 요 밖에도, 이건 경찰 조직만 내가 얘기해 놓은 거고, 요 밖에도 더 큰 사회가 있어요. 더 큰 사회에 나는 내 그레이드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가서 교류를 하라고 했거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 뭔가 에너지를 교환하고 지식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가진 건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내 아랫사람한테 그 에너지들을 다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라고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사회에 알게 모르게 하는 요 에너지층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를 지지하는 층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조직 내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내가 만들지 못하고 사회로 나왔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받쳐주는 그룹이 생기게 되죠. 요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서 못했든 알고도 안 했든 어찌됐든 이 노력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선배님 경찰관 누가 찾아주던가요? 퇴직하니까? 아무도 안 찾아주죠. 그러니까 내가 또 빌부터 먹으려고 어딘가 계속 찾아다녀야죠. 이 인생 얼마나 추한 인생이 되느냐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빌부터 먹을 데를 찾고 다닌다. 이것만큼 딱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대한테 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걸 몰라서 지금 그러고 계신 거고, 지금부터라도 퇴직을 한 분은 3년 내지 7년, 안 되면 10년 동안 자기 자리에서 자기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갖추는 노력? 내 것을 상대한테 줄 수 있도록끔 하는 갖춤. 힘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회에서 나를 뭘로 성장시켜서 발전을 시켜놨든 30년, 40년을 에너지를 전부 투입해서 나를 키워서 지금 사회에 나온 거예요.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를 뿐이죠. 근데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대한테 쓸 수 있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으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또 남의 밑에 들어가서 노예 살려 하지 말고 머슴 살려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되느냐? 내 것을 상대한테 줄 수 있는 이 갖추는 노력,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끌어내놓는 연구. 그래서 같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이제 커피숍에서라도 만나든 어디 커피숍 갈 돈도 안 되면 요즘 봄철 좋잖아요. 들로 산으로 가서 만나서 핸드폰에 녹음기 틀어놓고 누군가 묻는 거예요. 당신 인생은 어때요? 우리 한번 이 경찰 들어와서부터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회고해 봅시다. 그래서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 요 정도 7명을 넘어가면 산만해져서 한대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시기별로 자기 거를 회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녹음을 해놓고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또 같이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질문하고 회고하고, 요게 살아있는 회고록이에요. 그거는 내 기억 속에 내가 내놓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아주 진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란 말이에요. 요 보물을 꺼내놓는 노력을 3년에서 책을 한 권 만들면 이 사회에서 그걸 쓸 텐데 그걸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단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퇴직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노력을 하셔야 되고, 퇴직을 3년 앞둔 분들, 지금 우리 경찰 내부에서 밖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나를 지지하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 나의 지원군, 이런 것들을 환경을 조성하느냐,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해는 30%, 70%는 안에서 노력을 하고 30%는 밖에 에너지를 내가 써주고, 두 번째 해는 50대 50, 세 번째 해는 여기 경찰 내부는 30% 정도만 하고 70%를 밖에 나가서 밖에 사람들하고 이 교류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3년 뒤에 4년째에는 밖에 나가서 그 환경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제 이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그것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쓰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훈련은 언제 되느냐면 내가 내 아랫사람한테 그것을 주려고 할 때, 이러한 의무를 행할 때 그것은 스스로 훈련이 된다는 거죠. 내 아랫사람한테 그것을 얼만큼 잘 주려고 하느냐, 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우리는 뭘 했냐면 아랫사람을 부려먹는 데만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힘과 에너지를 상대한테 주는 법을 몰라서 상대로부터 필요한 사람이 못 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야 구석구석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정도 해도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기초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유튜브에 가서 비메이커 포럼을 쳐보세요. 비메이커 포럼. 그렇게 해서 거기 가면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그 편이 4편이 있어요. 4편. 13, 14, 15, 16.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1편이 정부에 대한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 거기에 공직자들에 대한 내용들도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여기 지금 그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은 그 비메이커 포럼에 5회차, 7회차, 8회차 요 세 편의 그 기업에 대한 거를 그 전부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같이 보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더 깊어지실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이해되시겠죠? 네. 이거 하나에 30분 했네요. 좀 길게.